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6단원의 탄소화합물 내용 진행을 했는데요. 자, 탄소화합물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끝났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 거대한 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은 고분자화합물은 무엇이냐? 자, 그리고 합성 고분자화합물과 천연 고분자화합물이 무엇이 있는지 각각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분자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고분자화합물의 개념은요, 분자량이 10,000 이상이 되는 좀 거대한 분자가 되겠죠. 거대한 분자가 되는 화합물을 갖다가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 고분자 화합물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하고 그다음에 합성 고분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천연 고분자에 해당되는 건 천연 고무, 그다음에 셀룰로스, 그다음에 단백질, 녹말. 자, 많이 들어본 것도 있죠. 합성 고분자는 합성 고무, 합성 수지, 합성 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고분자 물질들의 전체적인 성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천연 고분자하고 합성 고분자로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분자 물질들의 성질은 결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우선. 그리고 분자량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자량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열, 전기, 공기 등의 화학적으로 안정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열을 가하면 기화하기 전에 분해가 된다. 자, 기화하기 전에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이런 고분자 화합물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용매에 놓기 어려우며 용해되면 콜로이드를 형성한다. 콜로이드가 무엇인지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단위체와 중합체,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단위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 고분자 화합물은 자, 어떤 단위를 중심으로 그 단위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돼서 거대한 분자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을 단위체라고 얘기하고, 중합체는 이 단위체가 연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체가 중합하여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이다. 자, 고분자 화합물 자체를 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본이 되는 물질을 단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폴리염화비닐 PVC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이 PVC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은 어떤 단위체가 반복이 된 거냐면 염화비닐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중합이 돼서 PVC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합과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합의 분류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성수지가 잠깐 먼저 등장을 했는데, 우선 이 합성수지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제 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합성수지는 커다랗게 열가소성 수지, 그 다음에 열경화성 수지로 나누는데,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죠. 자, 열가소성 수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열하면 부드러워지며 유체 형태라고 하는 건 흐르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체 형태가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굳어지는 성질을 가진 수지다. 다시 얘기하면 가열을 해서 또다시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첨가 중합에 의하여, 아까 제가 중합의 종류를 일단 살펴본다고 했는데, 중합은 커다랗게는 첨가 중합과 그 다음에 축합 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첨가 중합에 의해 얻어지는 수지 대부분이 열가소성 수지이고, 축합 중합으로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도 사슬 모양을 띠고 있는 고분자 화합물은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이 된다. 자, 어디가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하는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첨가 중합과 축합 중에서는 사슬 모양을 띠는 고분자 화합물이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이 되더라. 자, 열경화성 수지는 자, 한번 가열해서 굳어지면 다시 열을 가해도 물러지지 않아서 즉 변형을 할 수가 없는 수지고, 축합 중합체 중에서 그물 구조를 가진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이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가 나오면서 열가소성이다, 열경화성이다 대충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여기서 열가소성 앞에서 배웠던 여기 있던 열가소성 수지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폴리염화비닐, 뭐 혹은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그 다음에 뭐 나일론, 이런 물질들은 열가소성 수지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면 요소수지, 페놀수지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은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합성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합 반응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합체가 중요해요. 어떤 중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느냐, 이 중합 방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중합 반응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던 첨가중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첨가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종류의 단위체에서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위체끼리 연결되는 반응이다. 자, 즉 기본 단위체는 이중결합을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는 물질이겠죠. 그렇죠? 사슬 모양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 사슬 모양의 구조는 뭐라고요? 열 가속성 수지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하죠.